안녕하세요. 주식상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4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80% 수익을 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바로 공개하죠. 이렇게 20개 샀습니다. 무림 SP, 동일제강, 원림, 삼성공조, 미래ING, 대동전자, 문배철강, 원일특강, SJM홀딩스, 서울전자통신, 아직텍 WB, 경남스틸, 승일, 유신, 와토스코리아, 인화전공, SJM, 아시아경제, 네오오토, 글로벌 SM 이렇게 샀어요. 근데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20개 중에 마이너스 난 게 하나도 없었고요. 또 10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 6개나 나옵니다. 삼성공조, 대동전자, 삼성공조 103%, 대동전자 113%, 경남스틸 114%, 승일 194%, 거의 200% 났네요. 인화전공 147%, 또 글로벌 SM 118%.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총 수익률이 80.08%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투자했는데요. 수익률이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 종목들을 매수한 이유가 뭐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 네, 그 점을 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PBR입니다. 이건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1억 원짜리 벤츠가 있는데 그 벤츠를 여러분한테 5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네, 사야죠. 50%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가 부채가 없고 순수한 자산이 1억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회사를 5천만 원에 판다면 여러분 아마 사실 겁니다. 그 회사가 바로 PBR이 0.5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순자산이 1억인데 시가총액이 5천만 원이면 PBR이 0.5가 되는 거죠.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1억이고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도 1억이라면 이 회사는 PBR이 1이 되는 겁니다. 0.2도 있어요. 회사가 1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순자산이 있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은 2천만 원밖에 하질 않아요. 그러면 2천만 원만 주고 1억 원짜리 회사를 살 수 있죠. 그 회사는 PBR이 0.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왜 0.2에서 0.5로 범위를 잡았느냐? 0.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회사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첫 번째 범위를 잡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소형주를 샀습니다. 이 소형주의 정의는 시가총액이 하위 20%인 회사입니다. 왜 소형주를 사야 하는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전 축구를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다들 아실 겁니다.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에 올 때 이미 이적료가 거의 200억에 육박했던 것 같아요. 100 몇십억?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왔어요. 이미 싸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에 거의 뭐 1,500억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10배를 채 남기지 못했을 거예요. 수익률로 따졌을 때. 이미 비싸게 샀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려웠던 거죠. 반대로 아넬카라는 또 프랑스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스날에서 그를 살 때 8억 정도에 샀습니다. 나중에 팔 때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뭐 대충 한 50배에 육박하는 차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회사를 사면 단기간에 100%, 200%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형주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희가 20개 샀는데 6개가 무려 100% 넘는 수익을 냈고요. 심지어 하나는 2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소형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유진 파마라는 노벨상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PBR이 낮으면서 이런 소형주를 샀더니 사용주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을 것이다 라는 논문도 이제 내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서 깊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 20개 종목을 매수했어요. 왜 20개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이것도 축구 유망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축구 유망주는 상당히 많아요. 뭐 어느 나라에 누가 유명하다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축구 유망주가 정말 슈퍼스타,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문 구단들이 유망주를 10명도 사고 20명도 사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샀다가 안 터지면은 망하는 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두 종목을 사가지고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망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절반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시장은 다 오르는데 내가 산 두 회사가 안 올라요. 그럼 나 혼자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개 종목을 매수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보통 한 2, 30개 정도 종목을 매수했을 때 우리의 리스크가 이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것과 비슷해진다라는 논문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또 마켓 타이밍 전략도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타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 시장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예요. 11월부터 4월까지 주식이 많이 오르고요. 놀랍게도 5월부터 10월은 주식이 잘 안 오르고 마이너스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300년 동안 이 역사를 조사했는데 그렇다는 이제 논문도 있었고요. 또 한국증권사 리포트 가운데에도 네, 마름달 전략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0.2에서 0.5 사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순 자산 대비해서 저렴하게 팔리는 회사를 선택했고요. 그러면서도 시가총액 하위 20%인 소형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샀다가 우리 회사가 망하거나 우리 회사만 안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을 20개 골랐습니다. PBR이 낮은 순서부터 또 시가총액이 낮은 순서부터 골랐어요. 네, 그렇게 한 회사들을 11월 초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이제 4월 25일이거든요. 거의 6개월이 다 돼가는데 4월 말에 다음 주 중에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전략의 기대 수익률은 연 20에서 30%입니다. 제가 최근 14년 동안 이 전략을 수행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더니 약 30% 정도가 나왔고요. 뭐 다른 이제 책이나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 뭐 최근 14년보다 더 좀 길게 했을 때 한 연 20% 중반 정도 수익률이 나왔던 것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90년간 이 전략을 돌렸을 때는 그때도 연환산 수익률이 20%가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연 20에서 30%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략을 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처럼 좋은 전략을 짜신 다음에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신다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게 주식 투자에서 또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